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시총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숏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이제 오전 영상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영상 때는 비트코인 단기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4분의 1 지점, 비트코인 이 채널에서 4분의 1 지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4분의 1 지점에 현재는 주봉상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위치가 2017년도 어느 위치와 비슷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지금 현재 위치는 2017년도 이 5월달, 이미 이 조정은 끝난 것이고 5월달 이 4분의 1 지점을 넘었던 이 구간으로 우리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때 채널 중심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한 봉으로 4개, 5개, 그러니까 한 5주 동안 상승을 해주면서 채널 중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2017년도 이 5월은 보시면 지난 2013년도 말 고점이었던 이 고점 라인을 이미 넘어간 자리예요. 4분의 1 지점을 통과했을 때 이미 지난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고점에서는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조정을 2차례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면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지난 2017년도 말 고점인 2만 달러를 아직까지 넘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4분의 1 지점을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당연히 이제 매물이 있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까지, 채널 중심까지 올라가는데 저항으로 작용되는 라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저항 라인은 보시면 10,000달러, 그리고 11,800달러가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이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니까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저항을 받으면서 저항을 받고, 그러니까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으면서 중심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와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약간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비트코인 차트는 4분의 1 지점을 넘어갔는데, 지금 시총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지 못했고 4분의 1 지점과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 시총 차트를 보면 알트코인들이 아직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알트코인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이만큼 이제 가 있는 거잖아요. 가 있는 거고, 예를 뭐 100m 달리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100m 달리기에서 비트코인은 먼저 치고 나가서 지금 한 30m 정도 이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총 차트,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 결승선까지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다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고, 알트코인들도 지난 고점이었던 채널 중심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도미넌스는 어제 그 20일 이평선 위에 살짝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20일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알트코인들이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특히 이제 트론이라든가 송이봉님이 얘기해 주셨었죠. 트론, 그리고 지금 리플, 비트코인 캐시, BSV,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고, 일단 여기서 아직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도미넌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온다, 이건 아니고요. 아래로 이제 쏟아져 내려오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 깃발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이 평행 채널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도미넌스가 이제 빠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숏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질문을, 테디 난님이 물어보셨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숏 물량이 증가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4월 초부터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렇게 숏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말씀을 같이 드렸었는데, 보시면요, 4월 9일 일봉으로 바꿔볼까요?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4월 9일부터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음봉 맞았을 때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락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숏 물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이때부터 비트코인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숏에 배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숏은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것에 배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디까지 많아졌냐면 5월 8일까지 많아졌고요. 5월 8일은 지금 보시면 5월 8일 9일까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한 7,200달러, 7,300달러. 다시 한번 숏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5월 9일까지 이렇게 많아졌고요. 여기서 이제 5월 9일부터 5월 10일부터 이제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 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비트코인 하락에 배팅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한 것이고 그 손절을 많이 하니까 그때 조정을 이렇게 한 차례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숏차트. 숏차트에서 지금 숏차트가 다시 늘어난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올라가는 게 이제 빠질 것 같은데 비트코인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숏차트가 이 하락 추세를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요.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왜냐면 하방으로 보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세력들은 그 숏 치는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다시 그 숏 쳤던 사람들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마진콜을 당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그 물량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육군 조중희 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마이너 알트코인 선정 시 저만의 3가지 기준입니다. 얘기를 해서 그 마이너 알트코인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3가지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일단 이건 어디까지 육군 조중희님, 강한 육군 조중희님 기준이에요. 첫 번째 업비트 기준, 고점에 시체가 적은 코인. 두 번째 대상승장 이후에 발행되거나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세 번째 과열 분위기 때 선동의 재료가 많을 만한 코인. 그래서 차트, 뉴스 등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3가지 조건 충족하는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조중희님 지난번에 그 마진 거래 하신다고 해서 이제 마진 거래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언제 이거를 숏을 치면 좋겠냐 물어보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강한 육군 조중희님이 써주신 이 기준 또한 결국에 뭐냐면 펌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지금 그런 종목들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을 길게 보고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선택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선택 방법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선택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코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이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 대비라고 하면 유저가 얼마만큼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서 이런 부분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지 이걸 고점의 시체가 적고 오히려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많은 이런 코인들을 선택하다 보면 이거는 실제 개발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이 차트를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미 자신들이 한 90%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이기 전에 장난쳐서 설거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코인에는 저는 관심을 좀 멀리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관심을 멀리하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없잖아요. 대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대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어떤 말들을 했던 것들을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코인을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 이슈라든가 뭐 시체가 적은 코인 아니면 업비트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얘가 발전을 제대로 할지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들지 유저를 얼마만큼 확보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리스크가 큰 겁니다. 리스크가 큰 거고 이거로 돈을 벌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나중에 분명히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70% 정도 채우시고 50에서 70 채우시고 나머지 30% 우리가 나머지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코인들을 채우신다고 하더라도 그 코인들도 되도록이면 제가 시총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에서 선택하시고 만약에 30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대로 알아보시고 얘네가 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로드맵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유저 확보도 되고 마케팅도 잘하고 이런 코인이라고 하면 뭐 시총 100위에 있든 뭐 200위에 있든 500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코인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그 30% 안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나머지 30%에서도 제가 그걸 30%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투자하자고 했잖아요. 5개에서 뭐 많으면 10개까지 나눠서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런 거에 너무 이게 심취해서 돈을 벌다 보면 순간순간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나중에는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돈을 벌어도 문제다. 돈을 벌어도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50%, 70% 포트폴리오에 채우고 나중에 30%로 이런 종목들을 선택해서 넣습니다. 넣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안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펌핑이 막 3배, 4배 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걸로도 충분히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70% 비중을 얘네를 줄여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장을 쭉 지나고 보면 나중에 남아있는 건 비트, 이더, 리플은 하나도 없고 남아있는 건 이제 결국에 이런 거죠. 자발트 코인들만 쭉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근데 자발트 코인들만 쭉 있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내가 고점에서 자발트를 털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못 털고 나왔을 때 남아있는 건 자발트 코인이고 그 자발트 코인들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만약에 영원으로 수렴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비트코인이 나중에 10만 불, 100만 불, 뭐 리플이 589달러까지 와 있어도 나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기준도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투기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저는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내가 지금 나는 만약에 지금 돈이 내가 뭐 얼마 없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돈을 벌어도 또 그렇게 똑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벌었을 때도 그 내 투자 방법, 처음부터 했던 투자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당연히 지금 적은 돈부터 큰 돈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투자를 해 나가야지 돈을 내가 불렸을 때도 그와 같은 투자로 큰 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기준으로 해당되는 코인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짜 소액으로 만약에 강한 육군 조중희님이 100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종목들은 진짜 5%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5%도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정무배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너티 카드 예언에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대한 위험 예고가 만일 현실이 되어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실제 일본 나라 전체 큰 위기 상황이 온다면 일본 경제와 일본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테디 난님도 이제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일본의 최근에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엔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923년도 이 자료는 엔화 차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뭐 고베 대지진 95년도 고베 대지진하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후쿠시마 2016년도 15년도 뭐 오가사와라 서해 지진이래요. 이거는 8.1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뭐 좀 해상에서 난
지진이어서 아마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2016년도 이제 후쿠시마 지진을 살펴보면 달러 대 엔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처음에 그 첫 번째 지진이 이제 고베 지진이었죠. 고베 대지진 95년도 이때를 보면요. 이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95년도요. 95년도 보면 이때는 일단 달러 대 엔화가 강세 국면에 있었어요. 엔화가 이 채널의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엔화가 어떻게 보면 엔화 강세 국면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진이 또 나면서 지진과 맞물려서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건 달러가 올라간 겁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채널 상단부를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금 2015년도 16년도를 보면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강세, 달러가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화 강세로 갔어요. 엔화 강세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지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예전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반도체 공장이 어느 정도 지진에 피해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막 슈팅 나고, 그때 일본 관련된 반도체 관련 주들은 막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각 기업들 공장이 뭐 부서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진으로 인해서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뭐 건설 경기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건설주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 그 건설주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달러 대 엔화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으로 지진이 있었을 때 한쪽으로 뭐 달러 강세라든가 엔화 강세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달러의 위치라든가 엔화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인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뭐 지진으로 인해서 달러가 급등했다라기보다는 그때 위치가 이미 엔화가 이제 고평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가치는, 저는 뭐 암호화폐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약간의 안전자산으로 이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다음으로 니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코인이 펌핑이 어제 나와 소량이지만 코인 수를 까먹었네요. 그렇게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코인 수를 잘 지켜야겠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뒤통수 맞은 느낌이랄까? SV가 달려가서 저녁에 탑승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SV 그대로 있고 다른 코인들은 날아가고, 세력은 대단하네요. 남의 패를 보고 고스톱을 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방금 전에 그 강한 육군 조중희님이 이제 펌핑 나는 코인들을 찾아본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펌핑 나오는 코인들, 내가 보유한 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 70% 제외하고 30%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했던 코인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던 코인들을 30%를 채워 놔서 그 코인들 중에 펌핑 나온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펌핑이라고 하면 한 30%에서 뭐 100% 이상 상승한, 그런 단기적으로 상승한 코인이 있었을 때 그런 코인들을 쫓아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오히려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팔아서 펌핑 나온 코인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시다 보면 개수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개수가 줄고 오히려 시장은 상승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어제도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10배 먹는데 내가 막 단기 매매 하다 보면 오히려 뭐 2배, 3배밖에 못 먹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잠도 못 자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러면 결국에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냐는 거죠.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잘 짰으면 그 포트폴리오대로 끌고 가시고 굵직굵직한 자리에서만 한 번씩 매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매매를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키님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험하신 거를 얘기를 해주셨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험을 하셨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걸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이 나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손이 나간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손모가지 그래서 뭐 해머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는 진짜 절대 안 건드리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자꾸 건드리게 되면 거래소에 두지 마시고 아예 다른 데 두시고요. 거래소도 만약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거래소가 어핏이다 라고 하면 거기는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 물량만 남겨놓으시고, 홀딩 물량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하지 않는 뭐 코인원이라든가 뭐 코빗이라든가 이런데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개인 지갑, 개인 지갑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런 다른 거래소에 두시고요. 개인 지갑이 있는 분들은 개인 지갑에 하드월렛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강 회장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한 20대 중반의 직장인 분이시라고 했고요. 비중은 비트 10%, 비케 20, 이더 20%, 스텔라 10, 리플 40% 두고 계시고, 일단 레버리지 약간 투자를 했는데, 살짝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일단 무리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레버리지 투자를 무조건,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 내가,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받은 이자 비용을 충분히 진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내가 내 직장 월급 이 정도 받는 돈으로는 충분히 이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그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문제인 거고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종목들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비트, 비케, 이더리움, 스텔라, 리플 이렇게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서 그냥 쭉 끌고 가셔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예. 그래서 한 달 안에 알트들이 2배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내용 써주셨고,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목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 횡보와 알트 상승을 기원했는데 여지없이 비트가 먼저 가네요. 어제 지금 18시간 전에 써주셨기 때문에 어제 써주신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가 비트코인은 좀 멈춰져 있고, 대형 알트코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밸런스 타이밍이 다가오는 것 같아 알림을 설정해 놓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모든 트레이딩이 본인의 예상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계획과 예상 시나리오 설정 없이 투자를 하는 건 홀짝보다 더 어려운 도박이기에 오늘도 비트 도미넌스 하락을 기다려봅니다. 얘기해 주셨고, 아직까지 그 추세가 완전히 도미넌스가 깨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김영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나중에 돈으로 빼지 않고 테더로 받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테더 팔아 뺐으면 세금 문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환 님도 이 부분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이제 세금을 양도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마 기준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격으로 아마 그 기준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매입했던 가격으로 처음에 최초에 그 거래소에서 매입했던 가격으로 기준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때 이제 나중에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세금 없을 때 일정 부분, 그리고 수익이 나면 우리가 이거를 매도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세는 매기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세로 옵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옵션도 이제 거래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래세로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거래세가 된다라고 하면 뭐 사실 어느 타이밍에 팔아도 상관없는 거겠죠. 그냥 거래하는 부분, 내가 거래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자님이 써주셨어요.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미소를 띠게 해주는 요즘의 삶이 정말 좋습니다. 코인이 올라서 돈을 벌기 전에 이렇게 저에게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걸로 코인은 저에게 효도를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저를 그리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해주셨고, 와사비님, 베티서님, 사무엘님, 송기봉님, LW님, CJ님, 마법천사님, 그리고 또 얘기 안 해주셨지만 또 많은 분들한테 아마 감사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모자람 없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김문자님 말고도 어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댓글 좋은 질문 해주시고 또 좋은 정보 공유해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도 지금 연애밀님도 그렇고 예, 박폴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써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주말 둘째 아들 100일 잔치였는데 장모님이 곧 제 생일이라며 용돈을 주셨는데 낚시 장비 안 사고 코인에 투자했네요. 믿음과 기대 속에 담배도 끊고 용돈에서 매일 담배값만큼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추천하는 딱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작년 2018년도 여러분들 아마 그때 이제 현금도 다 왜냐면 그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있던 분들은 거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짜 확신 갖고 남아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금을 워낙 싸게 보였으니까 다 썼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데 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루에 담배 피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값 5,000원, 그때 이제 리플 3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15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담배값 5,000원 아껴서 리플 15개. 그리고 술 마시는 거, 한 달에 술 마시는 거 몇 번 있다라고 하면 술값 아껴서 또 리플이든 아니면 이더리움이든 이오스든 이렇게 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샀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금 다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 담배 끊고 참고 매수했던 거 그만큼 전 다 보상 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건강도 챙긴 거잖아요. 담배도 끊어서 건강도 챙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되면 주변에 이제 가족들도 야, 담배 끊어서 내가 이 암호화폐 산다라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너 그거 갖고 리플 사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담배 끊어서 매일 5,000원씩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피던 담배 안 피고 그걸로 리플 산다고 하는데, 지금도 500원이니까 아직도 10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값씩 피시는 분들, 만약에 담배를 끊으신다라고 하면 하루에 10개씩 리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핸드폰으로 듣다가 댓글을 남길 수가 없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고 싶어서 컴퓨터로 접속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다라고 합니다. 2017년쯤 가을쯤 코인 시장에 들어왔고 운이 좋아서 처음엔 돈을 좀 벌다가 제때 팔지 못해서 결국 큰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2019년도 초에 남아있던 원금 중에 40%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 멘탈 관리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올해 초에 4월 말까지 혼자서 고생을 하다가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감사하다, 이런 해밀리 우리 회원분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 댓글 쓰시는 분들, 이렇게 또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저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샤인손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마이너스 90% 맞았던, 그래서 이제 없는 셈 치고 투자했던 금액이 수익으로 돌아섰대요.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 보고 공부하시고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암호화폐 관심 1도 없던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 왔네요. 주변에서 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저도 어제 그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제가 이제 작년에 쌀 때 야, 비트코인 좀 사놔라, 리플 좀 사놔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관심이 없다가 어제 드디어 주식 좀 일부 정리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리플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주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때는 제가 쌀 때 사놔라 얘기를 해도 쌀 때는 관심 없다가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관심 보이는 친구는 그나마 나은 건데, 만약에 나중에 뭐 2만 달러 전고점 넘어갈 때, 또는 3만 달러, 4만 달러 될 때, 그때 이제 야 비트코인 진짜 1억 가겠다라고 해서 막 뛰어들었다가 3만 달러에서 다시 전고점까지 눌러주면 4만 달러까지 갔다가 전고점 2만 달러까지 반토막 내버리면 아마 그때 다시 끝물 탔나 보다 하고 막 손절하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러신 분들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시면 안 되고, 그나마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도 아마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은 소액만 했다가 2만 달러, 3만 달러 이때 가면 이때 확신을 가지고 그때 막 부동산 정리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식 정리해서 들어가고요. 주식도 바닥돼 있는데 주식은 막 1000포인트 내려와 있는데 그때 주식 정리해서 코인 막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될 때 그때 코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다음으로 이제 잭 오본트님이 무슨 토큰 이자 주는 코인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본인 돈 넣고 본인 돈으로 이자 받는 사기 제발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옆 동네 가서 황토리 좀 맞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황리플님 가서 이제 이런 분들 가서 황토리 좀 맞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황토리님, 그러니까 황리플님 이야기 듣고 하면 아마 정신이 따끔하게 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박도리님이 지난번에 이제 LW님 그래서 차트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이오스 올려달라고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LW님께서 일단 리플은 본인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고, 다른 코인들은 본인이 잘 몰라서 다른 코인들은 하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제 리플만 만약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알트코인들은 사실 BTC 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 BTC 마켓에서 BTC 마켓으로 기준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LW님이 써주신 내용은 어제 봤고요. 그리고 박빌브님이 써주셨어요. 모든 투자는 인내가 필요하고 조바심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다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하고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 매매하게 되고 조금만 빠지는 것 같으면 손절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내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일부 그 부분적인 전투에선 질 수 있는 겁니다. 전투에선 질 수 있는 거고,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요즘 포트폴리오 완성을 하고 댓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배울 것이 정말 많더군요. 저점 대비 가장 안 오른 코인이 리플, 스텔라, 폴리메스인 것 같은데, 리플, 스텔라는 원래 늦게 출발하는 코인이라 쳐도 폴리메스는 시총도 낮은데 달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얘기해 주셨고, 뭐 시총 낮다고 해서 뭐 더 빨리 가거나 이건 아닙니다. 시총 낮아도 늦게 갈 수 있고, 폴리메스도 또 이제 한 100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코인이면 충분히 또 늦게 타이밍 맞춰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남 슈마원님이 써주신 내용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충남 슈마원님이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부의 분수 당신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주제로 가지고 제가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에 제가 글을 썼던 뭐 이걸 출판을 하진 않았고요. 글을 썼던 내용들인데, 이걸 가지고 영상을 초기에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 영상을 이제 하루에 2편씩 올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것도 물론 핑계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올리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2만 달러 넘어가고 여러분들 다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어서 그때 글을 썼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컨텐츠를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왜 암호화폐 안 올리고 이거 올리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금 자기개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자기개발에 관심 있다 하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정수빈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를 600만원대 2개 매도하고 계속 올라서 못사고, 이더리움 30개, 비트코인 캐시 19개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안 되는데 지금 손해보고 들어가야 할까요? 더 기다렸다가 팔고 사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혼자 속상해하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이제 비트 600만원대 두 개를 팔고 지금 이더리움 30개랑 비트코인 캐시 19개를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마 그때는 비트코인 올라왔잖아요. 10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도 올라와서 지금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됐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면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30개랑 비트코인 캐시도 19개로 바꾼 이게 비트코인 2개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그거 계산해 보시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체 매매를 한 다음에 교체 매매를 하자마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손해를 봐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까지.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팔고 비트코인으로 바꿨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보세요. 리플을 내가 2,000원부터 팔았어요. 2,000원, 3,000원, 4,000원부터 팔았어요. 쭉 팔았는데 팔고 이제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빠지고 내가 판 리플은 2,000원부터 팔았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러다가 리플은 계속 가고 내가 산 비트코인은 계속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비트코인 빠지는 거 다시 매도해서 리플을 다시 올라가서 막 4,000원에 끝자락에 다시 또 올라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교체 매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내가 수익이 될 때까지 이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속상한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리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이 아니다. 비트 2개 팔아서 이더리움 30개, 비트코인 캐시 19개 구입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불장은 ICO로 블록체인을 알리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면 다음 불장은 디지털 자산이 키워드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코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17년도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그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일부 대중들 중에 좀 깨어있는 대중들한테 미리 한번 알려준 거죠. 알려주고 야 니들 할 사람들 이거 할 거니까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근데 해보려면 당연히 관심을 주게 하려면 시장을 한번 띄워야 되니까 한번 띄우고 그 이후에 이제 2018년도 한 해 동안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2018년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는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이 시장의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규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5월 봉도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혹시 밑으로 빠질 확률이 없나요? 6K 후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당연히 확률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100%는 없는 거예요. 저야 더 큰 상승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믿음이 있지만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하시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걸 가지고 내가 확률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는 없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보세요. 지금 숏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숏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요. 숏 물량이 쭉 빠져서 오히려 비트코인 그 선물 매수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 그 롱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빼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장기로 보면 그 갈 길대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래로 악재를 동반하면서 뺄 수 있는 거예요. 아래 찍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얼라이언스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내용 중 화식열전에 부의 철학 중 괜찮은 내용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경쟁을 하고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노린다. H님도 말하시는 일생일대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으니 작은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큰 그림 같이 그리면서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님이 해주실 때마다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에 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이 좋은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쭉 이 시장에서 흘러가는 대로 몸담고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돈에 연연해서 막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 아니면 나 이거 다 먹겠다, 이런 걸 좀만 줄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수익으로 우리한테 보상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마음을 여유를 좀 갖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포지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까 그 김동균 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30% 조정이 언제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30%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여러분들 되물어 보세요. 되물어 보시고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현금화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나는 채널 중반까지 올 때까지는 뭐 30% 조정 와도 그냥 다 맞겠다, 스트레스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 중반까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 리플 만세 리플인데 아마 리플 만세일 것 같아요. 리플 만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에 뉴스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길래 호기심에 한번 거래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리플 600원쯤 하더군요. 다음 주에 들어갔더니 리플 900원이 넘고, 아마 2017년도 말에 들어가셨나봐요. 그 다음 주에는 1,500원. 새가슴인 저는 선뜻 투자는 못하고 지켜만 보다가 한 달 만인 4,800원 찍고 쭉쭉 빠지더군요. 그때부터 코인 공부를 시작했고, 리플의 가능성을 본 저는 작년 봄부터 리플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리플만큼 저에게 확신을 주는 코인이 없어서 그냥 리플에 몰빵을 하셨대요. 아직 원금은 복구는 못하고 있지만 나름 확신이 있어서 그리 불안하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과연 세력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차트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세력이라 하면 미 연준이나 IMF, 세계은행,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서방세계를 이끌어가는 금융 엘리트의 다른 이름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력들은 이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비트코인 이 비트인포차트.com 여길 가시면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뭐 리치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리치 리스트 이렇게 쭉 있어요. 물론 전부 코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이렇게 코인들이 있고, 이 코인들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을 소수가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5% 비트코인의 경우 95%의 비트코인을 3%가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진짜 극소수가 대다수의 물량을 갖고 있고,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들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이 100%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갖고 있고, 거기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진짜 10%도 안 되는 겁니다. 10%도 안 되는 그 유통 물량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하기가 쉽겠죠.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세력들 페드라든가 IMF, 세계은행 그 뒤 배후의 세력들은 금융 세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테디 난님이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숏 물량이 왜 증가하는 거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숏 물량은 왜 증가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미경님이 요즘 코빗이 입금 불가가 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4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얘기해 주셨고, 이제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저도 이제 사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코빗 거래소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나노님이 물어보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나노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볼게요. 오늘 네이버 메인으로 올라온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 관련 뉴스입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 기사를 클릭해보니까 하지만 댓글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네요. 한강 간다는 둥, 폐가 망신한다는 둥.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댓글들이 재밌더라고요. 금융시장 불안에 살아난 비트코인 1년 만에 1000만원 탈환. 이게 어제자 기사예요. 어제자 기사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누가 댓글을 썼냐면 남자분들과 30대 40대 남자분들이 댓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 보시면 거의 개미들 낚시로 유인 중, 조만간 다시 지하실 갈 거야, 시민형 심기 불편, 한강 가지 마세요, 둥둥 떠 있을까 두렵,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기사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은 그 대중들의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아까 봤는데 잠깐만요. 딱 이분이 써주신 댓글인데, 한국 특징, 내가 리스크 감당해서 투자하긴 싫고 남 버는 건 보기 싫고 같이 못 살아야 함. 아마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쓰거나 주변에 누군가 내가 비트코인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리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야 너 투자하지 마, 너 그거 하다 너도 깡통 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 방법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잘못된 공부를 충분히 해보지 않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결국에 얘가 혹시나 나는 투자 안 할 건데, 나는 이제 겁나서 투자 안 할 건데 얘가 투자했다가 혹시나 대박 나서 돈 벌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심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같이 항상 어떻게 보면 낮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미 그런 상태는 뛰어넘은 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질문, 제가 지금 구독자분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로저버가 6월 4일에 무슨 얘기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6월 4일에 지난번에 그 로저버 이제 트위터에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레볼루션 비긴스, 이렇게 6월 4일에 혁명이 일어나겠다라고 썼고,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편말을 들고 있고 위안화, 달러 이렇게 각국 법정 화폐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비트코인.com,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비트코인.com 사이트에서 local.bitcoin.com이라는 이걸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캐시를 위한 최초의 사적인 P2P 교환기를 출시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출시일이 이제 6월 4일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P2P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런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6월 4일 날 이 서비스를 실시하니까 날짜를 6월 4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지금 그림 배경이 옛날 그 천안문 사태 그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이 보시면요, 로저버가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6월 4일에 그 비트코인.com, 이게 모든 국가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가져올 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안문 앞에 맞나요? 여기 천안문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안문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How can we freely send our money out of the country 해서 우리의 돈을 우리나라 바깥으로 보내는데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냐 했더니 로컬 비트코인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그 로저버가 중국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저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물론 이 서비스에 출시하는 날짜가 이제 6월 4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위에 위안화 차트를 열어봤어요. 위안화 차트를 열어봤더니 지금 이제 위안화 차트가 이거 일봉입니다. 위안화 차트 일봉이고요. 보시면 위안화 차트가 이렇게 큰 상승을 했죠. 큰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22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22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22일 이평선이 지금 그 기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21일 이평선 올라오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이제 6월 5일에 이 봉가 이제 만납니다. 봉가 만나요. 그러면 6월 5일에 이 봉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20일 이평선 맞고 얘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7위안을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7위안을 넘어갈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지금 6월 4일과 6월 5일 이 근처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저버가 이 부분을 알고 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로저버도 이미 그 세력 앞에 있는 세력의 뭐 하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세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에 그도 그 부분을 알고 이미 그거를 암시를 해주기 위해서 아까 트위터에 올렸던 자꾸 이제 이 중국 배경으로 이렇게 6월 4일 그림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림도 6월 4일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야 우리나라 중국 돈 위안화 이거 나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 바깥으로 보내고 자유롭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물어보니까 야 로컬 비트코인.com 가봐. 여기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6월 4일 딱 돼서 7일이랑 넘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야 이거 우리 돈 위안화 이거 그냥 자유롭게 이 비트코인.com 여기 들어가서 바꿔서 암호화폐로 교체해서 보내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법정화폐에서 탈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거는 약간 제 뇌피셜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